이번 시간에는 9 슬라이스 스케일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3개의 동일한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9 슬라이스 스케일링을 적용하지 않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과 9 슬라이스 스케일링을 적용하고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 표시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한 후 바운딩 박스의 왼쪽을 드래그해 길이를 늘립니다. 표지판, 텍스트, 캐릭터의 크기가 모두 변형되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표지판의 왼쪽 끝 모양, 텍스트, 캐릭터 영역을 잠궈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표지판의 길이만 연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볼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샘플 전체를 선택한 후 심볼스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심볼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네임, 포스트 오피스를 입력합니다. 타입은 무비 클릭과 그래픽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옵션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 작업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므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nable Guides for 9 Slice Scaling을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가 심볼스 패널에 심볼로 저장되었고 아트보드의 오브젝트는 더 이상 일반 패스 오브젝트가 아닌 심볼로 변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가 심볼인지 일반 패스 오브젝트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선택했을 때 개별 패스가 보이지 않고 바운딩 박스의 형태로만 표시되는 것으로 심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에서 심볼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오고 4개의 점선으로 된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4개의 점선 가이드의 중앙은 잠금이 해지된 부분이고 그 상하 좌우 외곽은 모두 잠긴 영역입니다. 저는 표지판의 왼쪽 모양과 텍스트 그리고 캐릭터를 잠궈 크기나 형태가 바뀌지 않게 하고 표지판의 길이만 길게 만들고자 합니다. 세로 점선 가이드를 클릭하고 이동하여 잠글 부분과 변형할 영역을 조절합니다.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심볼을 선택한 후 바운딩 박스 왼쪽을 드래그해 길이를 늘립니다. 표지판의 끝 모양과 텍스트, 캐릭터의 크기는 원본과 동일하게 변함이 없고 오직 표지판의 길이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9 슬라이스 스케일링은 심볼로 변환된 오브젝트에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9 슬라이스 스케일링은 특정 부분을 잠근 상태로 형태의 일부 크기만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샘플을 만들어 직접 9 슬라이스 스케일링으로 크기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